한국 음식 중 일부는 외국인에게 낯설고 도전적인 음식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날것으로 먹는 음식은 더더욱 그런데요. 그런데 얼마 전 유독 한국에 이 음식을 경험하고 경악한 외국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음식인지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 있습니다. 탕, 국, 찌개, 구이 등등 다 세기에는 힘들 정도로 많은 종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요리가 있기 때문에 한식은 질리기 쉽지 않은 요리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 일본의 한 전문가는 세계적인 한류는 얼마 못 가서 사그라들 것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한류는 세계적인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한류는 이제 세계적인 유행을 타고 있는 중인데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한류를 좋아할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하물며 한국 사람조차도 한국의 음식에 호불호가 있을 정도이니 말이죠. 그중 대표적으로 외국인들이 안 좋아하는 한국의 음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번데기와 낙지가 그것이죠. 번데기는 누에나방의 번데기를 식재료로 한 것인데요. 식용이라고 해도 익숙한 한국인 중에서도 호불호가 갈리는 만큼 외국에서 역시도 적응하기에는 많이 힘든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로는 낙지가 있죠. 한식의 낙지가 대대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한 건 한국의 영화 올드보이가 세계적인 인기가 있을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올드보이가 세상에 알려졌을 때 유럽권의 나라는 문화적 충격이 컸습니다. 그 이유는 배우 최민식 씨가 살아있는 낙지를 그대로 먹어버리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는 살아있는 낙지가 요리로 나오는 것에 아주 익숙합니다. 한식의 하나로 오랫동안 자리 잡아온 식문화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식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나라와 특히 서구권은 이런 살아있는 낙지가 충격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삶은 낙지는 괜찮지만 낙지가 살아있는 채로 나오는 요리도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기겁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예로 들었지만 이외에도 한식에는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이 몇 가지 더 있죠. 그리고 첫인상은 좋지 않았다가 막상 먹고 난 뒤에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지는 한식 역시 몇 가지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외국인이 한국에 대한 얘기를 해외 커뮤니티에 올려 많은 외국인의 공감을 산 일이 있는데요. 어떤 일인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난 내 남편과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야. 유럽은 거의 다 여행을 했고 이제 아시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야. 아시아에는 많은 나라가 있어서 어디를 우선순위로 하는데 고민이 많았어. 그러던 중에 순위를 매기게 됐지. 바로 가장 안전한 순위로 말이지. 그렇게 결정하고 찾아봤는데 한국과 일본이 제일 안전한 나라였어. 그래서 두 곳 중에 한국을 먼저 갔어. 먼저 한국은 첫인상부터 좋았어. 인천공항이 생각보다 크고 깔끔하고 깨끗했거든. 좋은 냄새도 나고 말이야. 그리고 공항의 직원들 역시 다들 친절했어. 그렇게 우리는 서울의 호텔에 짐을 풀고 난 뒤에 다음날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을 관광하기 시작했어. 일단 제일 먼저 한국의 치킨집을 찾았어. 남편이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치맥을 본토에서 꼭 먹고 싶다고 해서 치맥을 먹었지. 3가지 종류의 맛을 주문해서 시켰는데 3가지 다 다양한 맛을 냈어. 미국에서 먹던 프라이드 치킨과는 확실히 다른 맛이었지. 마음 같아서는 그곳에 있는 모든 종류의 치킨을 다 먹고 싶었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린 한 번에 2끼를 낭비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아쉽지만 다른 곳을 찾았지. 그 두 번째가 바로 광장시장이었어. 광장시장은 한국의 전통 재래시장인데 이곳은 큰 마트와는 다르게 정감이 있는 곳이야.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다양한 물건을 팔거나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이지. 이런 곳이야말로 한국의 로컬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들어서 이곳에 왔어. 그리고 여기에서 난 충격을 받고 말았어. 바로 육회를 보고 말았거든. 육회는 소고기를 외쳐서 그대로 먹는 한국의 음식 중에 하나야. 난 살아오면서 생고기를 먹은 일이 거의 없어. 그리고 생고기 자체를 좋아하지도 않아서 스테이크도 절대로 레어로 먹지 않지. 그런 내가 육회를 시켰으니 정말 충격받을 수밖에 없지. 하지만 남편은 의외로 담담했어. 남편은 스테이크를 레어로도 잘 먹었으니 말이지. 하지만 그런 남편조차도 멈칫하긴 했지만 먼저 먹었어. 그렇게 육회를 조심스럽게 한 입 먹은 남편은 그 다음부터 말이 없었지. 바로 육회를 더 먹기 시작했으니 말이야. 내가 맛있냐고 물으니 고기가 단맛이 난다는 거야. 난 의외였지. 내가 아는 소고기는 그런 맛이 아니거든. 날 놀리는 줄 알고 나도 한 입 먹었는데 맙소사. 정말 놀랍도록 부드럽고 달았어. 목 넘김도 아주 좋고 부담이 없는 음식이었지. 그렇게 우리는 거기에서 육회도 3접시 더 먹었었어. 원래 내 성격이 확고해서 한 번 싫으면 그 다음부터는 잘 바뀌지 않는데 내 인생의 변화 중에 하나를 얘기하자면 바로 한국의 육회를 얘기할 수 있어. 이 육회 하나로 앞으로 무엇이든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지. 이런 경험 하나로 내 인생에 많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 기분이 좋은 여행이었어. 이렇듯 외국인들이 보기에 한식은 좋아하는 것과 안 좋아하는 것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사실 한식이라고 무조건 좋아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식은 모든 음식이 맛과 영양을 고루 갖춘 몇 안 되는 음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국의 음식에 대한 사실은 미국이 인증을 했습니다. 미국은 꽤 오래전부터 성인 비만이 해결해야 될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각종 기름진 음식이나 패스트푸드, 콜라 같은 음식들이 미국인들의 식문화의 주를 이루기 때문인 게 그 이유죠. 그렇게 비만으로 인해서 병이 생기고 아픈 사람이 많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많은 안 좋은 사례들이 생겨서 미국 사회는 비만과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책을 세웠는데요. 이때 놀랍게도 미국은 한식을 채택했습니다. 육류 위주의 양식에 비해서 건강면에서 우수하며 특히 현미밥에 각종 나물을 얹은 비빔밥과 김치로 차려진 한식이 건강식으로 떠오른 것이죠. 실제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과체중인 한국인 54명에게 한식과 미국 건장식을 각각 4주 동안 먹도록 한 결과 한식을 먹은 경우 총 콜레스테롤이 평균 9.5%나 줄었지만 미국식을 먹은 사람은 수치가 늘었습니다. 또 한식을 먹은 사람들은 장내 건강에 좋은 미생물이 다양해지고 유산균의 수도 증가한 것에 반면 미국식을 먹은 사람은 심혈관 질환 관련 지표인 지방 산화물 케톤체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험이 있기 7년 전 한미 공동연구에서도 한식이 총 콜레스테롤과 공복 혈당 수치를 낮춘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매끼 식사 때 나오는 고기의 양과 조리법에서 차이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물론 미국의 식단에도 채소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미국에 비해서 육류의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 곡식이나 채소와 육류의 분배가 잘 어우러진 한식이 건강식이 된 것이죠. 거기다가 같은 고기 종류의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미국과 한국의 음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기름지고 튀긴 음식이 주를 이룹니다. 주로 햄버거의 패티나 기름진 치킨, 피자 등등 듣기만 해도 칼로리 폭탄인 음식들이죠. 거기에 콜라 같은 당 성분이 많이 포함된 음료수까지 마시니 건강한 사람도 금방 건강이 나빠지고 마른 사람도 금방 살이 찌게 만듭니다. 하지만 한국의 식단은 오로지 고기만 먹는 식사는 잘 없습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삼겹살을 먹을 때도 고기만 먹지 않고 상추나 깻잎으로 쌈을 싸서 먹거나 항상 불판에 마늘이나 김치를 구워서 고기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재미있는 사실은 의외로 깻잎을 좋아하는 외국인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쌈의 대표적인 채소인 상추와 깻잎 중에 깻잎은 상추와는 다르게 그 개성이 상당히 뚜렷합니다. 바로 톡 쏘는 향 때문인데요. 저 역시도 어렸을 적에는 향이 강해서 깻잎을 잘 먹지 못하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야 편하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도 이 정도이니 깻잎의 향이 생소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깻잎에 거부감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고기쌈을 먹을 때 상추보다 깻잎을 더 선호하는 외국인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한식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한식은 한 가지 음식만 먹기보다는 조화를 이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찌개나 국 같은 경우에도 많은 식재료를 넣고 끓여 먹는 것처럼 고기만 있는 음식은 없기 때문에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성인병이나 고도비만인 한국인은 거의 없기도 하죠. 이처럼 한국의 한식은 음식 본연의 맛도 있지만 건강까지 생각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만능 요리이기도 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육회 말고도 가장 좋아하는 한식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평양냉면 먹어봤어? 처음 먹어보면 이상하리만치 밍밍한데 그 다음부턴 묘하게 중독되는 맛이야. 돼지고기랑 정말 잘 어울리는 음식이지. 난 돼지국밥. 싸고 배부르고 수육 한 접시랑 같이 먹으면 훨씬 더 좋아. 두 번째는 감자탕. 근데 감자탕은 식당에 혼자 가면 주문이 안 될 것 같아서 부담이 되지. 난 8에서 90년대 때 6년 동안 한국에 살았던 미국인인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청국장찌개야. 믿어져? 예전엔 청국장 파는 식당이 많았었는데 이젠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 가장 최근 한국에 놀러 갔을 때는 전염병이 시작하기 전이었는데 그때 청국장 파는 식당을 발견하고 30일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청국장찌개만 5번 정도 먹었어. 청국장 식당을 못 찾으면 대신 된장찌개를 먹었지. 참고로 한국에 살았을 땐 의정부에서 대부분을 보냈기 때문에 부대찌개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상위권에 있어. 젊은 한국인들은 냄새 때문에 청국장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 하지만 건강에는 놀랍도록 좋은 음식이지. 만들 때 손이 많이 가고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파는 곳이 줄어드는 게 그 이유긴 하지만 좀 더 시골 지역을 많이 여행할수록 진짜 제대로 된 청국장을 파는 식당들도 많이 있을 거야. 나도 청국장 정말 좋아해.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안 좋아한다고 해서 외국인들도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싫을 게 뭐 있어? 맛도 풍부하고 김치찌개나 떡볶이처럼 맵지도 않고 곱창이나 껍데기처럼 질기지도 않잖아. 추어탕도 정말 맛있어. 진짜 과소평가된 음식이야. 난탕자가 들어가는 음식은 모두 다 과소평가됐다고 생각해. 생태탕, 동태탕, 대구탕. 너무 맛있어. 특히 겨울이나 술 먹고 나서 먹으면 최고야. 난 100% 미국인이지만 한국에 온 뒤로 겨울철 감기 치료제는 치킨 수프가 아닌 김치찌개가 돼버렸어. 코를 뚫어주는 효과가 있고 맛도 정말 좋거든. 비빔밥은 한국 음식 중에서도 정말 훌륭해.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서 건강에도 좋고 맛도 다양하게 느낄 수 있어. 난 비빔밥 먹을 때마다 새로운 맛을 발견하는 것 같아. 삼겹살은 정말 최고야. 쌈을 싸서 먹는 것도 좋고 그냥 구워서 먹는 것도 좋고
특히 소주와 함께 먹으면 정말 기가 막혀. 김밥은 어디서나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아. 피크닉 갈 때나 간단한 점심으로도 좋고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서 질리지 않아. 찜닭은 정말 맛있어. 달콤하고 매콤한 소스가 고기와 채소에 잘 배어서 정말 맛있어. 처음 먹어봤을 때 정말 놀랐어. 해물파전은 정말 훌륭해. 바삭한 식감과 해물의 맛이 어우러져서 정말 맛있어. 특히 막걸리와 함께 먹으면 최고야. 불고기는 정말 부드럽고 맛있어. 고기가 달콤한 소스에 잘 배어서 정말 맛있어. 한국에 있을 때 자주 먹었어. 된장찌개는 정말 맛있어. 건강에도 좋고 구수한 맛이 정말 좋아. 특히 밥과 함께 먹으면 정말 좋아. 순두부찌개는 매콤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좋아. 처음 먹어봤을 때 정말 놀랐어. 한국에 있을 때 자주 먹었어. 냉면은 여름에 정말 시원하고 맛있어. 특히 비빔냉면은 매콤한 맛이 정말 좋아. 잡채는 정말 맛있어.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맛이 좋아. 처음 먹어봤을 때 정말 놀랐어. 떡볶이는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좋아. 처음 먹어봤을 때 정말 놀랐어. 한국에 있을 때 자주 먹었어. 갈비찜은 정말 부드럽고 맛있어. 고기가 달콤한 소스에 잘 배어서 정말 맛있어. 한국에 있을 때 자주 먹었어. 오늘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글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